안녕하세요. 아트중기 치치아빠입니다. 자, 우리가 굴삭기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이제 사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뭐 안 만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사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저보다는 뭐 먼저 시작한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다방면으로,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 멘토가 있듯이 사수가 있는데 그 사수를 잘 만나야지 또 이제 이쪽 계통에 발을 들여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사수의 이제 좋은 사수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좋은 사수냐라고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제 느낀 바,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럴까요, 경험,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듣고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사수라는 분은 당연히 장비에 관련해서 장비 일을 잘해야 되겠죠. 즉 장비 다루는 기술이 어느 정도는 좋아야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일머리를 포함을 해서 일을 잘하는, 즉 장비를 잘 다루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는 장비를 관리도 잘하는 사람이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제가 볼 때는 사수라면은 그래도 밑에서 배우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의 기사 생활이라든가 앞으로 차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든 간에 그런 굴삭기 기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잘 길잡이를 해줄 수 있는, 설명도 잘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그런 분이라면 좋은 사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장비 상태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싣고 다니는, 우리가 운반차라 그러죠. 운반차라든가 이런 이제 상태를 보면 뭐 실내가 됐든 뭐 외형이 됐든 막 이렇게 지저분하다거나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스타일이니까, 그죠? 전부 다 차주마다 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차량 관리 또는 뭐 굴삭기 상태 이제 관리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면 제가 볼 때 일도 잘 하시고 또 그런 조언도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지금 굴삭기 기사 이제 생활하다가 지금 차주를 하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은 정말 잘해요. 굴삭기를 다루는 이 기술은 진짜 좋아요. 근데 전혀 관리는 뭐, 제가 처음 만났던 그 사수는 3개월 동안에 구리수 한 번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트랙이 빠졌어요. 트랙 장력 조절할 때 한 번 주는 거 빼고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저는 모든 장비가 이렇게 다 소리 나는 줄 알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끼끼끼 이렇게. 야, 깜짝 놀랐습니다. 뭐 차량 상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공구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딱 제자리 쓰고 나서 제자리 이렇게 좀 정리정돈 돼 있어서 누구나 이제 타면 뭐 스페어 기사가 타더라도 뭐 공구통 있다 그러면 거기서 꺼내 쓰고 이렇게 좀 정리정돈 잘 돼 있으면 좋겠는데, 와, 공구함이 그냥 공구함도 아니에요. 그냥 사과 박스 이런 데다가 막 온갖 공구는 다 넣어놔가지고 뭐 하나 찾으려면 다 쏟아야 돼요. 그런 차주분도 계십니다. 잘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어떤 분은 또 일은 잘 못하는데 이제 설명을 또 잘 해주시는 사수도 있고요, 그죠? 또 다방면으로 뭐 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사수라면 그런 이제 장비 다루는 기술 잘 알려주고, 그죠? 일머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관리하는 요령, 구리스는 어떻게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오일류도 언제 갈아주고, 이럴 때는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유압 호스가 언제 이렇게 터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런 것도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이 친구가 기사 생활을 계속 할 친구다, 그럼 기사로서의 마음가짐, 기사로서의 태도, 또는 차주가 되려고 한다, 그럼 기사와 차주는 이제 전혀 이제 다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금부터 시작을 해서 다 이제 자기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차주가 되기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밟아야 되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 지킬 것, 이런 거를 잘 설명해주는 차주면
그러니까 이제 사수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가끔 카페에서도 이제 타 카페에서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 보면은 아 제가 이번에 영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뭐 17이 좋을까요? 20이 좋을까요? 또는 사업자 등록증은 뭐 어떻게 내는 겁니까? 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올려놔요. 그러면은 저는 드는 생각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사 생활을 해보면 모든 사수들이 그런 거를 다 알려주고 배운 다음에 비로소 나중에 자기가 사업하려고 차주가 이제 되는 건데 안 알려줬나? 그런 사수가. 두 번째는 전혀 기사 생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기 사업 해보려고 한번 이제 장비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드리고 싶은 얘기가 거의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식당을 하나 내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레시피를 어디 가서 배우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어디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 저렇게 일을 하는 거구나 이런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일을 좀 배운 다음에 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자기 간판 딱 상호해가지고 늘 제가 비유를 드는 게 그런 식당 얘기 아니면 이제 의사 얘기를 한단 말이죠. 내가 대학 나와서 의사 면허가 있다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레지던트 기간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려면 소아과 전문의를 하고 싶어. 내가 면허만 있다고 해서 바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애들 다 지길 일 있습니까? 그죠? 어느 정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도 쌓아야 되는 거고 다 그 정도에 올라가야 나중에는 전문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굴삭기업도 따지면 뭐 조종사잖아요. 면허가 조종사 나름 사자 들어가는 직업입니다. 그죠? 그러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하지만 다른 직업보다는 그나마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사수였던 그 사람도 얘기하는 게 5년 적어도 최소 5년은 배워야 부기사를 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8년은 해야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유 그때까지 저는 못 기다렸습니다. 그 돈도 조금밖에 못 주고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렵지. 지금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죠? 어떤 분들은 6개월에 진입한 사람도 있고 2년에 진입한 사람도 있고 1년에 진입한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죠? 하기 나름이란 말이죠. 본인이 8년, 5년 동안 기사 생활을 해서 비로소 차주가 됐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기준인 거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나머지는 다 진입한 나머지 그 본인 책임이에요. 자기 이름 석자 내가지고 사업을 본인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지만 추천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이제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래도 사계절이잖아요. 계절마다 일하는 게 종류도 달라지고 약간은 그 다음에 이제 사계절을 돌아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돌아가는 그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하면은 그나마 이제 괜찮은 거고 이제 2년 정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을 잘 이제 쳐내야 되겠죠. 솔직히 2년 정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뭐 일도 잘 못하고 말라오고 예를 들면 뭐 심지어 레바감도 없다. 그렇게 되면 제가 추천을 한마디 드리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을 알아보세요. 이쪽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의 그 정도로 돌면 사계절 또는 이제 2년 정도 돌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수들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제 막 엄청 옛날 얘기를 하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제 마지막 사수는 제 친구거든요. 따지면. 근데 그 친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 남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초보였지만 어느 정도 배워서 이제 올라서면 10년 한 사람이나 1년 한 사람이나 그냥 비유하는 겁니다. 레바질은 똑같아요. 일하는 거는 장비 다루는 거. 그죠? 하지만 현장에서 어떠한 센스를 가지고 일 처리를 하느냐의 그 차이지 장비 다루는 이 레바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력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 보면은 제가도 지금 이렇게 활동하면서도 전화통화를 해서 배차를 한다거나 그럼 통화를 해보면
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 사장님 이거 좀 먼데 어떻게 가보실래요? 뭐 이렇게 하면 다 핑계를 대요. 예를 들면 아 너무 멀다. 아니면 현장에서 이거 이제 조심해달라고 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뭐 가보면 알겠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아 좀 먼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아 뭐 그런 거 따져서 하면 일은 언제 합니까? 괜찮습니다. 또는 현장에서 이거 좀 조심해달라고 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했으면 아 예 알겠습니다. 가서 최대한 열심히 할게요. 아니면 가서 상황 보고 최대한 열심히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다고 치면 두 번째에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말 한마디 하는 게. 근데 더군다나 그 두 번째인 경우가 경력도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도 아 저분 저런 마인드는 참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고 취업해가지고 아 나 이거 빨리 하고 싶은데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시절 저도 생활하면서도 계속 그걸 이제 되새기거든요. 아 초심 잃으면 안 된다. 단 뭐 거리가 너무 멀다 그러면 단가는 일단 맞아야 가는 거예요. 그죠? 단가에다가 우리가 미니 같은 경우 운반차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에 100km 이내에서 많이 움직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면 100km 넘는다 거리가 뭐 1시간 이상으로 막 넘어가고 2시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기름값은 청구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다니지 마시고 그러면은 자기 살 깎아 먹기예요. 그죠? 또 이쪽 같이 하는 이 업계 물 흐르는 거고 단가는 정확하게 딱 고정해 놓고 뭐 경비를 따로 청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수 얘기까지 하나가 거기까지 갔는데 어쨌든 좋은 사수의 기준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건 좋은데 이게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나쁜 사수네 그건 아니고 좋은 점은 이제 배우시고요. 나쁜 점은 좀 좋지 않다 나한테는 그러면 걸러서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일은 정말 잘하시는데 야 저분 너무 위험하게 막 장비를 다루시고 철거하시는 분이셨는데 거기서 많이 느꼈죠. 장난삼아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저렇게 일하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더라고요. 빨리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조심조심도 있겠지만 너무 뭐랄까 이제 마스크도 안 쓰시고 막 철거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먼지도 많고 이런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도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건 안 좋겠구나. 나중에 내가 기사 또 계속 이제 차주를 할 거면 저런 거는 이런 현장에서 방진 마스크 꼭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안전에 필요한 이거는 이렇게 지켜서 이렇게 하겠구나. 굳이 안 되는 거 저렇게 위험해가지고 저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걸 배웠죠. 그러니까 좀 걸러서 잘 배우셔서 나중에는 좋은 것만 저분한테는 이런 거 저분한테는 이걸 다 조합을 하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나중에는 잘 자리 잡으셔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